자, 이번 시간에는 TCP/IP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CP/IP요. TCP/IP는 인터넷에 연결된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요. 인터넷이 되는 모든 기계에는 전부 다 TCP/IP라는 프로토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윈도우에서는 TCP/IP v4와 TCP/IP v6 이 두 개가 자동으로 설치돼요. 그리고 아예 제거가 불가능하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TCP/IP v4도 있고 v4라는 말도 있고 v6라는 말도 있는데 얘는 이제 IP 주소 버전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전에 쓰던 게 이제 IPv4라는 거 많이 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참 쓰고 있는 게 IPv6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TCP/IP 구성 설정 좀 볼게요. 우리가 TCP/IP 구성 요소 중에 이제 수동으로 IP를 내가 설정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설정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주소들마다 좀 다르거든요. IPv4, IPv6하고 두 가지가 서로 다릅니다. 자, IP 주소는 똑같이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 게이트웨이도 똑같이 입력해줘야 돼요. 그리고 DNS 서버 주소도 내가 직접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라는 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IPv4는 서브넷 마스크라고 그렇게 부르고 IPv6에서는 서브넷 마스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서브넷 접두사 길이 요거를 입력해요.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 접두사로 이렇게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TCP/IP의 구성 요소 이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설정할 때는 네트워킹 탭에서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번을 내가 선택하거나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번을 선택해 주면 돼요. 둘 중에 이제 하나 더블 클릭해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방법은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림 보게 되면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번 이제 선택한 거 TCP/IP v6를 선택했을 때 지금처럼 이런 화면이 떠요. 이런 화면이 뜨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IP 주소를 자동으로 받아올지 아니면 수동으로 받아올지 그런 걸 선택하는데 수동으로 받아오는 게 요 밑에 거예요. 자동은 요 위에 거고 자동이니까 내가 뭐 따로 설정 안 해도 되겠죠. 아무것도 설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수동으로 설정할 때는 내가 직접 다 써줘야 된다는 거. IP 주소도 내가 직접 써야 되고요. 서브넷 접수사 길이도 내가 써야 되고 기본 게이트웨이도 내가 써야 되고 그리고 DNS 서버 주소도 내가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DHCP라 그랬는데 DHCP가 동적 IP 주소 할당 받는 거예요. 동적으로 IP 주소를 할당 받는 거. 그게 자동으로 받는다 그 얘기예요. DHCP 그러면 DHCP는 자동으로 IP 주소를 할당 받더라. 자동. 주소 받아오는 걸 자동으로 한다. 이 DHCP는 여러분들이 다 쓰고 계세요. 안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인터넷 하죠? 근데 핸드폰에다가 여러분들이 IP 주소 입력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집에서 와이파이 켜서 인터넷 잡았을 때랑 커피숍에 가서 내가 와이파이 켜서 사용할 때 IP 주소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IP 주소 입력을 안 해요. 왜? 핸드폰에서 전부 다 DHCP 자동으로 주소 받게끔 그렇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번 TCP/IP v4 요거 이제 선택했을 때 그 화면이에요. 여기도 DHCP 있죠.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 있고요. 수동으로 할 때는 이제 전부 다 여기다가 다 채워줘야 돼요. IP 주소 입력해야죠. 서브넷 마스크 입력하고 기본 게이트웨이 입력해주고 그리고 DNS 서버 주소도 내가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앞에서 그림에서 봤던 것들 이제 좀 자세히 좀 볼게요. IP 주소다 그러면은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IPv4, IPv6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주소를 쓰는데 얘가 좀 생김새가 달라요. 예전에 쓰던 게 IPv4인데 IPv6는 왜 나왔냐? IPv4를 쓰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IPv4라는 주소를 다 썼었거든요. 쓰다 보니까 주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소 부족 현상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IPv6입니다. 그래서 IPv6는 주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IPv4는 32비트로 주소가 생겼고요. 얘는 128비트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IPv4는 8비트씩 잘라서 중간에 마침표, 점을 찍어서 구분을 시켜요. 근데 IPv6는 주소가 길다 보니까 16비트씩 잘라서 중간중간에 이제 콜론을 찍어서 서로서로 주소를 구분해 줍니다. 이런 IP 주소는 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유일한 주소예요. 유일한 주소로 네트워크 주소 부분과 호스트 주소 부분 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주소라는 것과 호스트 주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는데 얘가 뭔지 좀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좀 보자고요. 만약에 제가 요 한 땅을 내가 엄청나게 크게 샀어요. 사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싶어요. 아파트를 지을 때 여기다가 이제 건물 하나 세우겠죠. 그리고 여기다 건물 하나 세우고 여기다 건물 하나 세웠습니다. 세 개를 세웠을 때 여기다 이제 동 붙일 수 있잖아요. 여기는 뭐 내가 101동이다, 102동이다, 103동이다 그렇게 붙일 수도 있는 거고 201동, 202동, 203동이라고 붙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1동, 2동, 3동 그렇게도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 주소, 원래 있던 앞에 주소는 내가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몇 번지다. 그 몇 번지까지는 이 땅의 번지수고요. 그 땅의 번지수까지는 내가 손을 못 대요. 근데 그 후에 있는 주소는 내가 정할 수 있죠. 내가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내가 아파트 이름도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몇 동으로 할지 1동, 2동, 3동으로 할지 101동, 102동, 103동으로 할지 그거는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정할 수 있는 주소와 정하지 못하는 주소가 있어요. 자, 요 네트워크 주소라는 게 정할 수 없는 거, 이미 딱 정해진 거, 정해진 주소가 네트워크 주소고요. 호스트 주소라는 거는 내가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주소를 보고 호스트 주소라고 해요. 이때 우리가 주소를 IP 주소 V4가 됐든 V6가 됐든 둘 중에 주소를 봤을 때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주소인지 어디까지가 호스트 주소인지 그걸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게 이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서브넷 마스크라는 아이는 IPv4에서 네트워크 주소가 어디까지인지 호스트 주소가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서브넷 마스크예요. 그 다음에 서브넷 접두사 길이라고 있는데 서브넷 접두사 길이가 IPv6에서 쓰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하는 일은 똑같아요. 네트워크 주소가 어디까지인지 호스트 주소가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서브넷 접두사 길입니다. 얘랑 하는 일은 똑같죠. 근데 얘가 개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명칭도 바뀌고 표시하는 방법도 조금 바뀐 거예요. 얘는 예를 들어 여기 써져 있죠. 앞에 있는 게 이게 IPv6의 주소입니다. IP 주소가 이렇게 있을 때 서브넷 접두어 요 64라고 써져 있는 게 이게 서브넷 접두사 길이에요. 길이. 이렇게 해서 IP 주소와 서브넷 접두어를 서로 구분할 때는 슬래시로 서로 구분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요. 게이트웨이다 그러면 뜻이 문이죠. 문, 출입구.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출입구 역할하는 장치를 보고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에 이제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하는 장치를 지정해 주는 게 우리 게이트웨이예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서 이제 IP, 패킷을 라우팅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실제 TCP/IP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를 게이트웨이라고 해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IPX, IP와 같은 데이터 형식 간에 서로 이제 변환해주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것이 게이트웨이예요. 그 다음에 이제 DNS 서버 주소요. DNS 서버라는 말이 나오는데 DNS가 뭔지 좀 볼게요. 자, DNS 서버 주소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의 약자예요. 도메인 네임 서비스. 얘는 문자 형태로 생긴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서버가 있는 곳에 IP 주소를 지정하는 걸 보고 DNS 서버 주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DNS라는 말만 좀 잘 기억하세요. DNS다 그러면 이제 문자 형태로 생긴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해준다. 우리는 인터넷 주소 쓸 때 www.naver.com 그리고 우리는 쓰잖아요. 그냥 문자로 쓰잖아요. 근데 이 IP 주소는 전부 다 숫자로 생겼다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도메인 네임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IP 주소로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이트는 IP 주소가 몇 번이다. 어떤 사이트는 IP 주소가 몇 번이다. 그렇게 외울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쓰기 불편하니까 아예 그거는 문자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로 쓰자. 그 대신 그 문자 이름을 IP 주소로 이제 실제로 변환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 서버를 보고 DNS 서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TCP/IP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같이 쭉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TCP/IP 그게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라는 거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IPv4일 때랑 IPv6일 때랑 설정하는 게 조금 달랐죠. IPv4에서는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데 IPv6에서는 서브넷 접두사 길이라고 합니다. 그거 좀 달라진 거 좀 기억하시고 IP 주소 같은 경우는 이제 IPv4하고 IPv6가 있죠. 그 두 가지 생김새 잘 기억하세요. 몇 비트로 돼 있는지 뭐 중간에 뭘로 구분하는지 구분자
그런 것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역할을 잘 기억하시고요. 게이트웨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잘 기억 좀 해주세요. 그리고 DNS가 뭔지도 정확하게 좀 개념만 좀 파악하고 계세요.